네, 5시간 반 대치 끝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이 정국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체포영장 무산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한 유감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이 불법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무리한 어떤 수사를 벌이다가 예. 영장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무효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있어서 판사의 어떤 정치적 어떤 편견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권한 밖에 어떤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법이 서로 상충되는데 관련된 법 중에서 경호처가 뭔가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뭔가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증거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와 사실상의 네. 어떤 공수처가 꼼수처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네.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평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끄럽고 참담하다, 비루하다, 막장극, 법의 집행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 대부분의 논조고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네. 어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26년간 검사를 하셨고 또 대통령 헌법 소에 대한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은 행위를 과연 어떤 명분으로 법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자체가 불법이고요. 아마 이 내란에 대한 수사 혐의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한 파면의 어떤 이유로 기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제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입장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 불응하신 게 좀 헌법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뭐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체포영장에는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 막을 수 있다라는 이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상에 없고요. 예. 불필요하고 그냥 소모적인 어떤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 당부나 부당성을 다투려면 영장이 집행된 후에 적부심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영장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 110조, 101조의 적용 취지는 군사상 비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에 국가상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정해놓은 것뿐이고요. 네. 본 건과 같이 내란 피의자로 3차례 소환에 불응해서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재판부,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뿐이지 이 영장전담 판사가 새로운 권한을 법률 해석을 통해서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여야 반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 얘기를 본인한테 묻고 본인한테 대답을 과연 하실 수 있을지 네. 굉장히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얼굴이 두터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 그다음에 어떤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서 심리받고 있는 초반입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검찰에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까지 받았는데 2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침대 축구의 전형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법 앞에 평등하던 거 본인은 예외적인 상황인 건지 저는 묻고 싶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탄핵 상황과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재판 과정은 온전하게 하나만 딱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면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렇게 받는 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가 힘을 갖는 거지 본인의 삶의 궤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입을 그렇게 함으로써 더 본인이 비판을 받는 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경호처 저항이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너무 공수처가 준비 없이 영장 집행 나선 거 아니냐, 너무 빨리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틀림없이 이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측이 됐다고 하면 동원되는 특수단 경력이나 일부를 확대해서 반드시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공관촌 출입부터 해서 실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사실은 3단계에 걸쳐서 저지선을 구축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올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1차 집행이 되지 않은 것 자체는 공수처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경호처장이나 또 경호차장의 지시로 경호처 요원들이 이 공무집행 방해에 나선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이미 공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2차 집행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면서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 가운데 실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영장 시효 만료가 6일이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주말 사이에 좀 재집행을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장 집행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6일은 마지막 날이라 그때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 야당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서 법과 법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공권력과 공권력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데 법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본인의 어떤 월권을 통해서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법과 법이 상충됐을 때 그거는 헌재의 어떤 권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경호처가 관련법을 가지고 막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무리하게 그걸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대치 국면에 있을 때도 그게 힘 대 힘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처는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그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좀 우스개 얘기를 한다면 예. 본인들이 5년 뒤 누구든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인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분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소위 말해서 누군가 지시를 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걸 이행할 분들이 아닙니다. 네. 자부심도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결국은 깨끗하게 법적 논란이 없게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서 그 영장을 발부를 법원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수본이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오늘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이 처장은 출석을 거부를 했는데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이 되고요. 거기에서 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어떤 물리적 어떤 동원이나 충돌을 요하지 않고 어제와 같이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차벽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통해서 진입을 막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또 범인 은닉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죄까지 모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뭐 공수처의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송환에 응해야 되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집행이 있을 경우에 어제와 같이 똑같은 이 저지를 한다고 하면 관련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인 체포를 해도 무방하고 실제 공수처는 그 정도의 대비를 하고 집행에 나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 탄핵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재판 열리면 뺐다가 그런 소송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대변인님, 지금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서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건데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판 대선 등판을 위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계엄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다면 헌재에서 심리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그걸 빼고자 합니다. 왜 빼고자 하냐?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법리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 있고 싶다면 그걸 넣겠죠. 그러니까 1차 제가 알기로는 소추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의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을 뭐 위기 상황에 했다. 근데 그게 외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명확하다는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내란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명 이렇게 찬성을 한 겁니다. 그 내용 빼고 계엄의 어떤 발동의 어떤 요건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속된 말로 때려 넣고 통과되고 나선 헌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는 내란 혐의를 뺀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탄핵 소추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요. 헌재에서 각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이 주장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면요. 2017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권성동 대표가 소추단 단장으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월 2일 날 정식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1월 19일 날 권성동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탄핵 사유를 새롭게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적 평가에서 무슨 범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한 행위가 헌법상 어떤 원칙 위반인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제출해서 헌법재판이 진행됐고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뇌물 또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들이 어떤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걸 가지고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제 이 국회 소추단에서 밝힌 입장은 이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고요. 내란죄를 빼지 않습니다. 뺀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고요. 내란죄 탄핵 사유에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내란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내란죄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헌법상 원칙을 위배했는지 주장을 하겠다는 2017년 1월 19일 권성동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을 하면 이제 탄핵 심판 심리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볼 때 내란이라는 게 개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이 있을 거고 지금 관련된 분들의 어떤 진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우려를 표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상 이 부분을 좀 빼고 가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란 거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어떤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란 거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 걸린 시간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더도 말고 아니 행정부 그러니까 한 명의 장관을 탄핵시키는 데도 있어서 탄핵을 거부하는 데서 기각하는 데도 6개월 걸리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넘어서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짧아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법의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고요. 헌재의 시간이 제깍제깍 가는 것과 동시에 대법원의 시각도 제깍제깍 가야 된다 봅니다.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란죄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 이게 좀 야권과 국회의 논리인데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의 탄핵 사유는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배입니다. 네. 헌법 위반이고요. 당연히 개헌법 위반이 핵심적인 탄핵 사유입니다. 당연히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중대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부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적 위헌 사유가 있는 거고요. 이건 네. 헌법 77조 위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구성하는 행위가 실제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건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굳이 이 형사 절차에서 내란죄 유무죄의 판단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자료를 통해서 내란 혐의 즉 국헌문란, 국회를 계엄군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했던 부분, 선관위와 계엄군을 투입해서 서버로 확보하고 불법 선거,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던 여러 가지 기획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수사된 내용만으로 이 내란죄의 어떤 헌법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2월 초까지 이 공지한 기일, 그러니까 주 2회 기일씩 진행하는 것은 다른 어떤 탄핵 사건과 분명히 다르고 신속한 결정을 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이 60일 내지 90일 걸린 것도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이 국가적 불안정성을 예.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짧아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쟁점, 탄핵 자유가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국회 측에서 청구한 수사 자료가 도착하고 관련돼서 명백하게 탄핵 사유를 이루는 증거들이 제출이 되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 14일로 정했고요.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의 어떤 전략에 어떤 패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뭐냐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지만 29번의 탄핵과 특검 20여 차례 특검, 기승전 특검 이게 사실상 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정기관, 뭐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감사원, 기타 등등에서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적 하자가 있는 여부는 따져야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란 게 우리가 좀 생경하죠.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권한에 있는 탄핵을 무소불위에 그렇게 남발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국회 해산권도 없고 거부권만 가지고는 균형 있게 갈 수 없는 부분의 입장에서 한 거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재가 본인의 어떤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수많은 탄핵에 대해서 빨리빨리 가부 결정을 해줬어야죠. 그 국가기관이 무력화됐는데 헌재는 감시하는 쪽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무작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 감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그 내란에 동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에 대한 어떤 의결 정족수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은 효력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헌재법상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모습을 드러낼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기일을 잡았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입장을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이 대리인단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대국민 당안을 통해서 밝히는 입장이라든가 이번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대통령의 지금까지 유지되는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변론을 했을 경우에 파면 결정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뭐 나와야 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 이 결정에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내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